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평소엔 그냥 이 채널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용기 내게 되었어요. 제가 얘기할 건 바로 저희 집 동서 이야기인데요. 전 한동안 동서 때문에 머리가 빠질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동서 이름만 나와도 치가 떨릴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얼마 전 참다 그런 동서에게 제 나름 사이다를 날려줬는데 속이 뻥 뚫린 것처럼 너무 시원한 거 있죠? 진작 이럴 걸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모두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좋은 말씀 남겨주시면 꼼꼼히 확인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집에 동서가 들어온 건 불과 1년 전이에요. 서방님은 인품도 좋고 직업도 괜찮은 분이었지만 어쩐지 여자인 관심이 없는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가 얘 언제 여자 데려올 거야? 아니 기다리다 눈이 빠지겠다 이 녀석아 하고 눈치를 줘도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 만나고 있다는 여자가 있다든가 하는 말씀을 안 했죠. 사실 사람이 좋아도 결혼이라는 건 인연이 있기 마련이고 제 짝을 만나야 성사가 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련님이 얼른 좋은 짝 만나 장가 드셨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바랐지만 굳이 그걸 입 밖으로 꺼내거나 하진 않았어요. 좋은 사람 생기면 저절로 맺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밤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런 일은 별로 없던지라 저도 남편도 놀라서 어리둥절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둘째가 드디어 여자를 데려온댄다. 결혼할 처자래 하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요? 상민이가요? 이 녀석 웬일이래. 알겠어요. 주말에 시간 내서 들릴게요. 얼떨결에 전화받은 남편이 제게 이 소식을 전해줬고 저도 드디어 도련님이 좋은 여자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았어요. 예비 동서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동서 오는 자리에 가족이 다 모이길 원하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동서를 처음 만나게 됐죠. 기대를 갖고 본 동서의 첫인상은 뭐랄까 굉장히 활달하고 애교도 많은 사람 같았어요. 형제 관계로 치면 막내 여동생 같은 느낌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작 들렀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죄송해요. 어머나, 이거 다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맛있겠다. 감사해요. 잘 먹을게요. 말투마다 싹싹함이 배어있던 동서는 시어머니가 차려놓은 저녁상이 너무 맛있다며 반찬마다 고루고루 칭찬을 쏟아붓는데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절로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그런 동서를 아주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죠. 거기다 동서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라고 하니 교육자 집안의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며 좋아하셨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다 선생님이셨어요. 심지어 할아버지까지요.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레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학생들 가르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점잖고 이쁜 모양이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당시엔 예비동서였지만 동서는 이미 저희 집안의 오래된 며느리처럼 집안일도 잘 거들었고 워낙 행동들도 싹싹했던지라 어쩐지 저희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동서와 편하게 얘기를 나눴고 내심 동서가 하루빨리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동서는 결혼 후 저희 집에 들어온 이후로도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저에게도 형님, 갈수록 더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형님은 어쩜 그렇게 얼굴이 동안이세요? 나도 형님처럼 예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형님, 그나저나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마침 영화표가 생겼는데 보러 갈 사람이 없네요. 시간 괜찮으시면 영화 보면서 같이 데이트할까요? 하면서 먼저 다가와 줬어요. 전 바쁜 부모님 아래에서 외동으로 자란지라 늘 여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먼저 저에게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동서가 무척 고맙고 저도 좋은 게 있으면 가족들 모이는 날 동서를 챙겨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호감을 표시했어요. 동서, 이거 제주도 여행 갔던 지인이 감귤 초콜릿이라면서 2박스 사왔는데 내가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동서 저번에 보니까 단 걸 잘 먹길래
가져갈래? 어머, 너무 맛있겠다. 형님,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어요. 잘 먹을게요. 동서가 싫어할까봐 걱정했지만 동서는 대단한 물건을 받은 것처럼 고마워했고 늘 제가 무엇을 주든 그랬어요. 사실 동서와 갈등이 있는 친구들도 주변에 있던지라 저도 내심 처음엔 걱정했는데 친구들 만나면 언젠가부터 동서 자랑을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죠. 우리 동서는 정말 사람이 이쁘고 선해. 초등학교 교사라 그런가?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런지 어쩔 땐 사람이 아이같이 맑고 순수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에 참 정이가. 제가 이런 얘기를 친구들한테 하면 친구들은 다들 퍽 놀라는 눈치였죠. 가족끼리 이렇게 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친구들에겐 꽤 놀라웠나 봐요. 하기야 저도 동서와 이렇게까지 사이가 진전될 줄은 몰랐으니 친구들 반응도 이해가 갔어요. 게다가 동서가 마침 저희 집 근처에 살아 서로 왕래하는 일이 잦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제게 형님과 단둘이 데이트하고 싶다며 근처 맛있는 디저트 카페가 있다고 같이 가자 제안을 했어요. 형님, 거기가 케이크도 맛있고 커피도 무지 맛있대요. 간만에 저희 둘이서 오붓하게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어요.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아, 그럴까? 나도 마침 애들 학원 보내서 적적하던 때였는데. 잘됐다. 그럼 준비하고 나갈 테니까 조금 있다가 봐, 동서. 전 가정주부였고 동서는 교사였기에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이었는데 서로 주말의 편을 종종 주말에 커피타임을 가졌어요. 그날도 동서와 커피 한잔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 낯빛이 그날따라 별로 안 좋았어요. 물어보니 동서는 기운이 잔뜩 빠진 목소리로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학교에서 아이들 돌보는 게 사실 스트레스가 많아요. 다들 교사란 직업이 편한 줄 아는데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있으면 얼마나 짐 빠지는지 몰라요. 거기다 학부모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 이 직업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그렇구나 동서. 어쩐지 많이 지쳐 보이네. 네, 도통 기운이 나질 않네요. 어젠 몸이 아파 10가지 났어요. 형님, 제 꿈이 뭔지 아세요? 가정주부예요. 제 친구들 대부분은 그냥 남편 뒷바라지나 하며 사는 가정주부거든요. 집안일만 하며 사는데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전 형님이 참 부러워요. 그거야 그렇지. 근데 가정주부라 해도 의외로 신경 쓸 일이 많아. 애가 없으면야 편하지만 애가 있으면 애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남편도 내줘야 하거든. 그래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만 할까요? 형님은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동서와 대화가 잘 흘러가지 않았어요. 동서는 어쩐지 가정주부인 제 처지를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도 그런 동서 생각이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동서도 스트레스가 심하니 저에게 이런 푸념을 늘어놓는구나 싶어 그대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불러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였는데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홀로 살아오셨는데 동서도 이 집안에 들어왔고 어머님 본인도 몸이 아프시니 이제는 재산을 분배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셨죠. 아무래도 몸이 아프고 주변에서 갑작스레 돌아가시는 분들 이야기도 듣다 보니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신 것 같았어요. 네 아버지 유언이 있었으니 난 거기에 따라 처리하려 한다. 물론 내 생각도 네 아버지랑 같고 장남인 너희 부부에게 강남의 건물을 주고 둘째 내에겐 너희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을 하나 주려고 해. 자그마한 땅이긴 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수익을 낼 수도 있어. 허니 이 재산 잘 불려서 살아봐라. 사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적 저희에게 건물을 주고 서방님에겐 땅을 준다는 얘기를 하긴 했어서 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근데 동서는 처음 듣는 얘기다 보니 조금 어리둥절해했어요. 땅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서 어떤 땅인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자 그제야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저는 그게 동서에게 불만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평소와 같이 활기찬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떠들다 헤어졌으니까요. 사건의 시작은 설날이었는데요. 저희 집은 명절날 아침 일찍 저와 시어머니가 함께 모여 떡국을 끓이는 관례가 있었어요. 당연히 동서도 이걸 거들기로 했고요. 그렇게 다 같이 떡국을 만드는데 동서가 유독 시어머니 쪽에 탁 달라붙어 시어머니에게만 말을 붙이더라고요. 원래는 저와 더 얘기를 많이 나누고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서로 선물까지 건네는 사이인데 동서는 절 본청한 채 하곤 제가 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달갑지 않은 듯 받아들였어요. 그런 행동은 명절 내내 계속 반복됐죠. 나중엔 제가 동서에게 무슨 실수를 한 게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러다 다 같이 떡국 먹을 땐 제게 평소 하지 않던 짜증까지 내더라고요. 어머, 형님, 제 떡국 김가루가 너무 많이 올라왔네요. 전 짠 거 못 먹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어, 동서? 미안해, 내가 모르고 많이 올렸나 보다. 많이 짜겠네. 내 거랑 바꿔 먹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다음부턴 주의 좀 해주세요. 동서가 자기 떡국에 김가루가 많이 올라가져 있다고 불평하길래 바꿔준다 하니 이미 마음이 단단히 상한 얼굴로 됐다고 했어요. 설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나? 하여 저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다시 동서에게 다가가 아까 일은 미안했다고 사과했는데 절 쳐다도 보지 않더군요. 저는 그날 동서와 헤어지고 나서도 찝찝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어요. 왜 그러지? 하는 의문만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먼저 동서에게 연락하게 되었어요. 동서, 오늘 뭐해? 시간 괜찮으면 우리 근처 카페 갈까? 형님, 죄송한데 오늘은 제가 바빠서요. 이만 끊을게요. 평소라면 무척 방방 뛰고 좋아했을 동서가 생전 없던 싸늘한 목소리를 거절하더니 인사도 없이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런 동서 행동에 전 무척 기분이 나빴고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동서가 때되면 말하겠지 싶어서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날 있던 일을 혼자 곱씹게 되기도 했는데요. 과일 깎아먹는 시간에 서방님이 제 가방을 보고 형수님, 가방이 바뀌셨네요. 예쁜데요? 하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요? 네,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처음 받아보는 명품 선물인데 멜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네요. 이렇게 비싼 가방은 처음 들어봐서. 사실 별 대화는 아니었어요. 제가 선물 받은 걸 물어봐서 답한 것 뿐이었는데 그 순간 동서 표정이 확 굳었어요. 동서는 제가 갈 때까지 그 가방을 굉장히 불만스러운 눈길로 빤히 쳐다봤죠. 제가 다 민망해질 정도로요. 그런데 나중엔 저에게만 와서 귓속말로 이러는 겁니다. 형님, 요즘 짝퉁이 그렇게 많대요. 형님도 혹시 그 선물 받은 거 짝퉁인지 잘 알아보세요. 중국에 유명한 짝퉁 시장이 있는데 어찌나 똑같은지 깜빡 속겠다라니까요. 조심하세요. 당황한 제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계속해서 짝퉁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친한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하라고 백화점 영수증도 첨부해줬으니까요. 허나 동서의 그 태도가 절 무척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모르던 동서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아 결국 애들이 자고 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만 동서가 한 말을 전달해줬습니다. 에이, 자기가 예전에 짝퉁을 선물로 받아봤을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짝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 한 거겠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때부터 저는 동서의 달라진 모습에 왠지 모를 쎄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 예상은 다음 명절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제 입장에선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했는데요. 추석날 시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음식을 하기 힘드시다고 하셔서 저와 동서가 나눠서 음식과 송편을 사가기로 했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와 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이 찝찝해서 이번 명절에 만나면 얘기를 잘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런데 명절날 송편을 사서 시댁으로 가니 동서가 이미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서 일찍 왔네?
네, 형님. 형님은 좀 늦으셨네요? 어? 늦은 시간도 아니었고 원래 모이던 시간에 온 건데 동서는 마치 화났다는 식으로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눈치를 보고 계셨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라 저도 일단 앞치마 메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는데 동서가 그랬어요. 형님, 앞으로는 명절날은 일찍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형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일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번 명절엔 음식 사오기로 하지 않았나? 난 어머님께 그렇게 전달 들었는데. 형님,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세요? 어머님이 말만 그렇게 하신 거지 당연히 저희가 일하시길 바라는 거 모르세요?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거 가뜩이나 안 좋아하시는데 명절날까지 사 먹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근데 시댁살이는 제가 더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더 잘 알지 않겠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그런 걸로 며느리 탓하실 분도 아니시고 빈말로 음식 사오라는 소리 하실 분도 아닙니다. 동서가 단단히 착각한 듯 했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려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이미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않고 완전히 혼자 삐져선 귀 닫고 요리만 하더군요. 그런 동서의 모습에 저도 답답함을 느껴서 그냥 한숨만 푹 쉬곤 일만 했습니다. 부엌 일을 하면서도 동서와 내 사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말로 풀면 풀릴 일인데 왜 혼자 생각하고 결정짓는 건지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다 같이 둘러앉아 간단히 밥 먹으려 상을 차리는데 그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 또 활기차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 앞에선 온갖 표정 다 구기고 앉아있더니 시어머니 있는 자리에선 자기 직장에서 일어난 일, 집에서 생긴 일들을 말하며 끊임없이 웃어댔어요. 마치 제 앞에 있는 동서가 이중인격 같았어요.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목으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주섬주섬 밥알을 넣었고 맞은편에 있는 동서를 바라보며 얼른 이 시간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중에 동서에게만 따로 수고비를 주시며 아침부터 일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죠. 아가,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근데 이제부턴 일하지 않아도 돼. 나도 허리가 아파서 음식을 못하니까. 니네만 시키기 미안해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좋아서 한 일인데요. 어머님이 맛있게 드셨으면 됐어요. 다음에도 저희끼리 음식할게요. 형님도 괜찮으시죠? 그럼 괜찮고 말고. 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황당했던 부분은 바로 이거였어요. 동서가 제게 어떤 상의 없이 시어머니에게 앞으로 음식은 저희가 새벽부터 와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동서는 상의할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그 후 명절날은 저희끼리 음식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와 동서의 갈등은 크게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당일 동서가 새벽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한 게 사건의 불씨였는데요. 형님은 주부시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더 일찍 오셔서 이것저것 준비해주세요. 장도 형님이 봐주실 수 있죠? 제가 목록 보내드릴 테니까 이대로 빠짐없이 다 사와주세요.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하고 끊은 겁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장을 보라고 하며 일찍 준비하라고 하는 그 말에 전 얼떨떨했고 화가 났어요.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동서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결국 일단 장을 보고 시댁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역시나 동서는 없었고 시어머니 혼자 불편한 몸으로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왔구나 아가. 이것 좀 도와다오. 네 어머님. 쉬고 계세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가 오자 조금 쉬러 가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부엌에서 내보낸 뒤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 사람 걸 만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음식 준비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죠. 솔직히 그 많은 음식을 다 하려니까 저도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와야 좀 편할 텐데 동서는 올 기미도 안 보였죠.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이것저것 준비하고 거의 음식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느지막이 동서네가 도착했어요.
동서는 늦어서 미안하단 말도 없이 부엌에 와선 제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기 시작했고 이건 간이 짜네 맞지 않네 하며 음식에 대한 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님, 음식이 대체로 맛있긴 한데요. 간이 안 맞는 음식들이 좀 있네요. 주부이신 형님에게 이 정도 음식은 어려운 수준이 아닌데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였어요. 거기서 저는 폭발을 해서 동서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죠. 동서, 지금 늦게 와놓고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우리 아침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나? 형님, 뭐 이런 걸로 혼자 예민하게 굴고 그러세요. 참 이상하시네. 저 어제 일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형님에게 좀 부탁 좀 드린 건데 그게 그리 싫으셨어요? 뭐라고? 난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늦었으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든가 그런 말 하나 없이 부엌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은 음식에 안 좋은 소리만 늘여놓으니 하는 말이잖아. 제가 왜 형님에게 미안해야 하죠? 형님은 저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으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애들이 어린 것도 아니고 학원 보내고 나면 남는 게 시간이실 텐데요. 전 일하는 사람이니 이런 휴일날은 조금이라도 잠을 자야 한다고요. 그래서 부탁드린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세요? 동서, 저번에도 동서가 나한테 주부일 편하겠다고 말한 거 기억하는데 내가 말했지만 주부라 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건 내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세상 가정주부들은 다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야? 동서처럼 일하는 사람만 바빠? 가정주부도 집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다 자기 가정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름 무슨... 형님, 저 같은 사람은 집안일도 해야 하고 바깥일도 해야 돼요. 형님이 하시는 일의 자그마치 2배라고요. 그걸 많다고 하시면 안 되죠. 동서와 저의 말싸움은 그렇게 가열되기 시작했고 동서도 제가 자꾸 맞받아치니 그게 짜증냈는지 점점 말이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형님, 저는 형님이 가정주부라는 거에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네요. 솔직히 말해서 가정주부 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뭐가 필요한가요? 그냥 결혼하면 남편 돈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저한테 자기도 바쁘다느니 최선 다한다느니 그런 말들 하시는 거예요? 결혼해서 취업한다는 취집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그냥 남편한테 편하게 묻어가는 삶이잖아요. 현실을 직시하지 그래요? 정말이지 동서의 말은 너무나 기가 차고 황당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 난다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뻔뻔스레 제가 만든 잡채를 우적우적 씹으며 내뱉는 동서의 뺨을 한 대 후려치고 싶었습니다. 동서, 말은 바로 하자. 지금 내가 가정주부라고 비꼬고 싶은 모양인데 나 주부라고 해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엄연히 내 일이 있는 사람이야. 동서가 날 무시하거나 비난할 권리 같은 건 없어. 그리고 동서, 나는 사람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동서 말대로라면 내가 남편 돈이나 받아먹으며 아무것도 안 하는 배짱이나 다름없는데 동서는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건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옆에서 이 말을 들었는지 남편이 와선 한마디를 얹게 되었고 그게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 급기야 집안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왜 명절 아침부터 소리가 오가는 거야? 니들 싸웠니? 둘째는 얼굴이 왜 그러냐?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형님 정말 모진 사람이에요. 저한테 글쎄 뭘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날까봐 형님한테 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 그게 사실이냐, 큰애야? 네, 이런 건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동서는 정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열연을 펼쳤어요. 저도 남편도 그런 동서의 행동에 어처구니가 없어 시모에게 해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동서 한쪽 말만 듣고 화가 나버리셨어요. 이럴 거면 그냥 밖에서 사 먹자. 니네들 싸우라고 음식 시킨 거 아니야. 가끔 와 싸우고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렇게 그날의 명절은 가족 간의 서로 오해와 상처만 남은 채 끝나버렸고 저도 괜히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여 하소연하다가 잠들었네요. 남편이 비록 제 마음을 알고 옆에서 위로해주긴 했지만 그런다고 마음이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저 동서 얼굴을 가급적 볼 일이 없길 그것만 바랄 뿐이었죠. 이제는 동서 얼굴을 보는 것조차 불편해져 버렸으니까요. 참, 저와 동서의 사이, 친자매와 다를 바 없는 소중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 제 마음도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시댁 가는 길이 저에게 너무나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어버려 하루에도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질 정도였죠. 종종 서방님이 그런 저희의 상황 때문에 전화를 하여 외려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긴 했지만 고맙긴 해도 위로가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저 동서를 이해할 수 없었고 나중에 서방님으로부터 동서가 자기 부부가 재산을 덜 받게 되니 그게 화가 나 괜히 형수님께 그런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야 저에게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그러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사건이 하나 크게 터지고 말았는데요. 지금도 이 사건을 생각하면 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시어머니는 생신 전 저희를 불러 미리 이번 생일은 간단히 외식하고 끝내자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음식 준비하면 또 2번 힘드니 그렇게 하시자고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았죠. 그리고 오늘은 저도 동서가 무슨 행동을 하든 참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요즘 너희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다. 허나 이번만큼은 제발 좋게 넘어갔으면 좋겠구나. 큰애 니가 그래도 윗사람이니 날 봐서라도 전처럼 사이좋게 지냈으면 싶구나. 네,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께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셨는지 절 따로 불러 그런 부탁까지 하셨고 저 또한 시어머니 생일을 저희 간의 일로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못 들은 척 넘겨버리려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동서는 시어머니 앞이라 그런지 저에게 날선 태도를 보이지도 않았고 외려 저에게 잘해주려 했어요. 그것마저 얄미웠지만 저도 남편도 포크페이스를 유지한 채 묵묵히 식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선물을 각자 전달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저희는 늘 그랬듯 용돈을 챙겨드렸고 저희 애들은 스킨로션 같은 화장품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아이고 우리 새끼들 고맙구나. 잘 쓰마. 비록 비싼 화장품은 아니었지만 어머님은 손주들의 선물을 무척 흐뭇해하셨죠. 또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께 이런저런 자랑을 했어요.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은 거라든지 상장 받은 걸 얘기했고 시어머니도 들으며 흐뭇해했죠. 분위기는 다른 때와 달리 화기애애했고 물론 동서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돌아와 잘 준비하고 애들을 씻기고 있는데 저희 둘째 애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 일로 남편은 버럭 화를 내며 동서 욕을 했고 전 단단히 화가 나 동서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죠. 동서, 나 할 말이 있는데 오늘 시간 좀 되면 보지? 형님, 전 시간 없는데요? 왜 방금 들어온 사람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면 전화로 하세요. 곱게 말할 때 나오지 그래? 지금 나도 이도 화가 아주 많이 났으니까. 옆에서 남편까지 동서에게 소리치니 동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나왔어요. 하지만 앞에 앉아있으면서도 자기가 왜 여기 불려왔는지 모르는 얼굴로 절 쳐다봤죠.
동서, 우리 애들한테 한 말을 방금 전해 들었는데 말이야. 동서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다며? 내가 고졸이라서 지식이 짧을 테니 모르는 건 동서한테 물어보라고. 지금 그게 어른으로서 할 말이야? 형님 학력 고졸이신 거 맞잖아요. 어머님한테 들었는데요? 아닌가요? 그럼 지금 내가 무식해서 애도 못 가르친다는 말이야? 동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가 있어? 애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어른이 자기 행동에 부끄럽지도 않아? 형님. 저 지금 무지 피곤해요. 내일 출근해야 하거든요. 형님이야 내일 할 일이 없어서 오늘 늦게 자든 상관없겠지만 전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으시면 대학을 다시 가시든가요. 왜 자격지심을 저한테 푸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뭐? 아니면 저처럼 일을 하셔서 능력을 증명하시든가요. 하기야. 형님은 경력이 단절됐으니 어디서 일하시는 것도 힘드시겠죠. 격리일이라도 안 될 테니 말이에요. 동서는 이제 대놓고 절 무시하는 태도로 변하고 있었어요. 전 여기서 더 참지 못했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절 보든 말든 그건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저도 이성이 끊겨 동서에게 손을 휘두르고 말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지만 그런 모욕적인 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 일을 그대로 시어머니께 일러바쳤죠. 형님이 자기 머리채를 잡아 아주 갖은 쪽을 다 당했다며 더 이상 제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요. 당한 건 저였지만 정말 억울했습니다. 고졸이란 이유로, 가정주부란 이유로 자기 자식 하나 못 가르치는 여자가 됐는데 어떻게 제가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보단 그저 동서 입에서 흘러나온 얘기만 우선적으로 믿고 절 혼내셨죠. 거기다 제가 더 힘들어진 건 동서가 임신하면서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은근히 아들 손주를 원했는데 동서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걸 안 이후로부터는 유독 동서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원래부터 저에게 불만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걸 말하지 못했을 뿐이었을까요? 처음엔 그저 제가 오해하는 거라 믿고 싶었지만 제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면서부터 시어머니께선 그러니 네가 일을 같이 해서 돈이라도 모아놔야 했는데 하는 말로 제 속을 긁어놓았죠. 어머님, 저도 일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살펴야 할 아이들도 있고 남편 사업도 아주 안 되는 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제겐 남편의 부족한 자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지만 저희는 따로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그저 열심히 살고 있으니 지켜봐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제 앞에서 대놓고 한숨 쉬며 저와 동서를 비교했어요. 시작은 동서가 먼저 하곤 했죠. 형님, 그러니 일이라도 하셨어야죠. 그랬으면 사는 형편이 지금보다 나으셨을 텐데. 제가 일자리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형님, 청소부나 식당 일자리 같은 거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아직 나이가 많진 않으니 뽑아줄 거예요. 동서, 마음은 고마운데 됐어. 그리고 우리 사는 형편이 뭐 어때서 그래? 잠깐 사업이 안 되는 것뿐인데 그걸 가지고 헐뜯을 필요는 없잖아. 어머님,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 주세요. 그 일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저도 믿고 있고요. 저희끼리 잘 헤쳐나가 볼게요. 에휴, 그게 언제 된다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냔 말이다. 네 동서는 열심히 일해 돈을 모아놨으니 둘째 애가 잠깐 직업을 잃는다 해도 생계에 문제가 없는데 너네 사정은 다르지 않니? 어머님 말 틀린 거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남편 앞에서 제 앞에서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있었을까요? 그저 지켜봐 주시면 좋을 텐데 남편도 어머님 말에 잔뜩 기가 죽었고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사업이 차차 회복되어 가고 있을 무렵 동서가 아직도 저희 집 형편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지 절 제대로 열받게 했고 전 안 되겠다 싶어 동서에게 제가 가진 것을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동선의 언니 학원으로 가보라고 대뜸 연락하셔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동서가 와 있었어요. 형님, 저희 언니 학원 청소하시는 분이 오늘 안 나와서 청소일 좀 부탁드리려고 불렀어요. 괜찮죠? 학원이 크지 않아서 어렵진 않을 거예요. 수고비는 한 5만 원 정도 드릴게요. 대걸레는 화장실에 있고 우리 학생 하나가 아까 실수를 해서 변기도 뚫어주셔야 할 거예요. 일 열심히 해주고 가세요. 애들이랑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으시고요. 뭐? 그러니까 청소를 시키려 날 불렀단 말이야? 네. 형님 사정도 어려우시니 제가 한번 봐드린 거예요. 저희 사이가 그리 좋진 않지만 이럴 때 가족 노릇 해야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거다? 기가 막혀. 뭐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동서속을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시어머니가 재산 우리 부부한테 주신다고 하니 그게 욕심나서 탐이 나서 어떻게든 나 밟으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내가 편하게 남편 돈 받아먹는다고 욕하더니 내 남편 사업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괜히 청소일까지 맡겨가며 날 바닥으로 떨어뜨리라는 거잖아. 질투에 눈이 멀어도 정도가 있지. 동서란 사람 바닥이 대체 어디야? 어디까지 떨어져야 그 더러운 꼴을 안 볼 수 있는 거니? 나도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 내일 부동산으로 와. 동서한테 꼭 확인시켜줄 거 있으니까. 부동산이요? 제가 거길 왜 가요? 서방님이랑 같이 와야 할 거야. 서방님이랑 내가 한 계약이 있으니까. 동서는 계약이 뭔지 물었지만 전 아무 말 하지 않고 뒤를 돌아 집으로 온 후 남편에게 제 계획을 전달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진 공개하고 싶지도 않았고 알리고 싶지도 않았지만 전 이제 내세울 건 내세워야 마음이 편하겠더라고요. 다음날 서방님은 난감한 얼굴로, 동서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바쁜 사람 왜 불러내세요? 동서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그래서 불렀어. 알려줄 거요? 그게 뭔데요? 저는 동서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서방님을 보다 동서에게 시선을 다시 돌리고 한자 한자 최대한 또박또박하게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나는 동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했던 거야. 자, 두 눈으로 확인해봐. 이게... 형님이... 왜 이 건물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내가 월세로 2천 버는데 너같이 불쌍하게 일을 왜 하니? 진짜 여기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동서는 제가 내민 등기에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어요. 형님, 이게 진짜예요? 서방님과 나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고 말했지? 최근에 서방님 가게가 내 건물로 들어오기로 했어. 동서도 알겠지만 서방님 가게 지금 형편 안 좋잖아. 그래도 가족인 서방님 생각해서 월세를 아주 싸게 받으려 했는데 말이야. 도저히 동서 때문에 안 되겠네. 서방님, 죄송해요. 동서가 저에게 한 짓들이 너무 심해서 차마 호의를 베풀어 드리지 못하겠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서방님의 한색은 굳어졌고 동서는 어리둥절해하며 서방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서방님은 한숨을 쉬며 그래서 내가 형수님께 잘하라 했잖아 하고 힘없이 말하는데 서방님도 보기 안쓰러웠어요. 사실 서방님 가게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동서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죠. 전번날 서방님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안사람이 난리칠까봐 아직 비밀로 하고 있다고 했기에 저도 동서에게 따로 티내지 않았죠. 그리고 때마침 제가 서방님에게 그럼 제 건물 위치가 좋으니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제안하게 된 거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동서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절 보았고 전 뒤돌아 부동산을 나와버렸어요. 그 후 동서는 여러 번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서방님과 동서 사이가 그간 썩 좋진 않았는지 서방님이 동서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알겠어요. 저희 남편 가게에 다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저한테 질렸다고 해요. 미안한데 동서, 바쁜 사람 붙들지 말고 나가주겠어? 동서 여기서 이럴 시간이 있니? 일하는 사람인데 말이야. 저는 그런 말을 하며 대문을 소리내게 쾅 닫았고 나중에 동서와 서방님이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는 얘기를 건너 듣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이혼 소식에 가슴을 치며 힘들어하셨고 저 역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서를 가족으로서 이젠 안 봐도 된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속 커다란 돌멩이가 쑥 하고 빠져나간 것처럼 가볍고 후련했어요. 현재 저는 제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아나가고 있는 중이고 제 건물엔 서방님 가게가 입주해 있어요. 동서와 끝난 관계이고 저에겐 잘 대해주셨던 분이니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었네요. 또 별로 알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듣기론 동서가 다른 남자와 재혼을 준비하다 결국 결혼이 엎어졌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인성엔 워낙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 인과응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쓰면서 저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좋았답니다. 살면서 글 쓸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대하고 계속 청취하고 있을게요. 올 한 해 여러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